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의 남간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이번에 시험 보시지 않고 다음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어떻게 하면 모르는 문제도 풀 수 있을까, 이런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풀이 위주로 할 거니까 아무래도 이전 영상들보다는 좀 더 흥미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성간호 문제예요. 모성간호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분만 예정일 맞추는 문제잖아요. 그쵸? 분만 예정일은 원래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식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월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외에는 여러분 개월수에 플러스 9를 하고 일수에 플러스 7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 두셔야 돼요. 그럼 7월에 플러스 9를 하면 16월이잖아요. 16월은 없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11을 하면 4월이 나오는 거죠. 1년은 12개월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4월이에요. 그리고 기준이 21일이니까 거기다 7일을 더하면 28일. 자, 그러면 나왔죠, 답이. 4월 28일. 이렇게 푸는 게 무슨 꿀팁이에요. 그쵸? 이건 꿀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여러분이 최소한 알고 있는 지식이 뭐예요? 임신이 40주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40주는 며칠이죠? 280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은 보통 30일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30으로 나눠 보세요. 3, 7, 20일. 물론 긴 달도 있고 짧은 달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3, 9, 27이죠. 27. 그러면 물론 긴 달도 있고 짧은 달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9개월 플러스 10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진 않다고만 일단 알고 계세요. 그쵸? 그러면 9개월 더하기 10일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4월은 나오겠죠. 9개월만 더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 10일을 더했으니까 31일이네요. 4월은 30까지밖에 없으니까 5월 1일이 되겠네요. 제가 알려드리는 280일 기준으로 푼다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5월 1일 날 가까운 게 뭐예요? 얘죠. 근데 이렇게 푸셔도 답이 보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이거랑 같이 5월 1일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냥 확신은 하지 마셔야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외우고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왜? 한 달은 30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따져보면 정확하게는 10일이 안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이 둘 중 하나 찍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안 외우시고 풀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풀면 이런 오답은 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5분의 1에서 확률이 2분의 1로 올라가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확률을 계속 올리셔야 돼. 여러분이 최소한의 아는 정보만으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떻게든 확률을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은 크면 여러분의 친구가 돼요. 그쵸? 친구. 벌써 나왔죠? 친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개월수가 9개월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9개월을 더하면 되고 7일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뭐에? 시작일이에요. 항상 시작일이 기준이라는 거 꼭 외워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정일을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월경 주기가 28일에서 30일인 여성이 피임을 위해 성교를 피해야 하는 기간. 여러분은 이건 아셔야 돼요. 반을 자르면 그게 배란일입니다. 배란일도 실험에 나오죠. 배란일이 여러분 생리주기의 딱 반이에요. 그러면 14일에서 15일이 배란일입니다. 이 시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죠. 그걸 알려면 추가적인 지식을 아셔야 돼. 뭐냐? 정자는 생존기간이 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2시간이 되죠. 난자는 생존일이 하루예요. 24시간입니다.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지만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3, 4일을 하셔야 돼. 그게 피임 날짜입니다. 왜? 배란일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정자가 생존을 3일이나 해요. 난자도 나오고 하루 정도는 생존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4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3, 4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10에서 19일 정도가 되겠네요. 이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애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봤더니 두 개가 있죠?
요거랑 요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답이에요? 이거는 14일, 15일 기준이라면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나 이틀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예, 훨씬 더 넓게 플러스 마이너스 3, 4일을 가져가래 그랬죠? 이게 답입니다. 플러스 3, 4일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돼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배란일이 14일이라고 쳐요. 그러면 정자를 3일 전에 사정했더라도 배란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일 전까지도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이 배란했더라 쳐더라도 난자가 15일까지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24시간 생존이 가능하니까. 그쵸? 그러면 그 전에 사정해도 어쨌거나 혹은 그때 사정을 하더라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배란일도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 2일을 해요. 왜?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폭넓게 레인지가 이 배란일 기준 3, 4일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피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폭넓게 가져간다 해서 그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네, 이렇게 3번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자 생존일, 난자 생존일, 배란일 맞추는 일 딱 반 자르면 된다 그랬어요. 네, 요런 문제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더 잘 나오는 문제죠. 체중 증가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는 요런 거 아셔야죠. 초기, 중기, 말기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3개월 단위입니다. 3, 3, 3. 9개월하고 아까 7일 정도 되니까 3으로 자르면 거의 맞아요. 3개월 단위.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네, 초기에는 체중 증가가 없습니다. 체중 증가가 없으니까 나머지 6개월하고 좀 며칠 동안 몇 킬로가 찌는 거죠? 네, 10kg가 찝니다. 10kg. 10kg 내외로 외워두시면 되고 여러분 책에는 보통 9에서 11kg으로 나와요. 네. 하지만 이렇게 외워도 어렵지 않잖아요. 더 쉽고 10kg로 외우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6개월 동안에 10kg가 찐대요. 그럼 한 달에 몇 킬로가 찔까요? 6, 1은 6, 66, 36. 네. 1.66kg 정도가 대략 찌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걸 골라보시면 네, 요게 답이죠. 1.5에서 2kg가 찌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소한 네, 체중이 초기에 안 찐다. 이것도 여러분 지문에 나왔던 거고 이 후기 이렇게 찐다. 6개월 동안.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체중 꼭 외워놓으셔야죠. 전 임신기간 동안에 10kg가 찐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알고 계시고 요것만 알고 계셨어도 여러분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간단한 산수만 하셔서. 네, 여러분 아시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임신 말기 주당 몇 g의 체중이 증가하는가? 이미 여러분 아셨어요. 한 달에 몇 킬로 찐다고요? 네, 1.5에서 2kg가 찐다고 배웠잖아요. 대충 나왔죠. 한 달은 4주죠. 그러면 이걸 나누면 4, 4, 16 대략 400g에서 500g이 나오네요. 네,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400에서 500g 답입니다. 그 다음 네, 관절 운동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시죠? 볼게요. 다음 중 팔꿈치 관절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관절 운동은 구부릴 수 있으면 피기도 가능하겠죠. 구부렸다면 피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구부리는 걸 굴곡이라고 합니다. 관절의 각을 줄이는 운동, 관절의 각을 키우는 운동, 굴곡을 했으면 신전이 가능해요. 회내를 했으면 회외를 해요. 짝꿍은 당연한 겁니다. 구부렸으면 피는 게 당연한 거고 회내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손이 이렇게 손바닥이에요. 손바닥에 이렇게 했으면 이거를 안쪽으로 확 뒤집는 거죠. 그럼 여기가 손등이 되겠죠? 네, 손등이 되는 게 회내예요. 이걸 반대로 하는 게 회외입니다. 이렇게 회내를 했으면 당연히 회외를 할 수 있고 굴곡을 했으면 신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외전 내전이 뭐냐면 간단하게 그려드릴게요. 정중선을 기준으로 이게 이 팔을 안쪽으로 하는 게 내전이에요. 정중선을 기준으로 이걸 다시 바깥쪽으로 빼는 게 외전입니다. 네, 내전을 했으면 외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짝꿍 제외하고 고르시는 문제예요.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짝꿍 말고 나머지를 고르자. 한 놈을 회선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이 어깨 관절의 굴곡 신전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깨 관절은 팔이 이 상태에서 앞으로 들어 올리는, 앞으로 나란히 하는 자세가 굴곡입니다.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이게 굴곡이에요.
뒤로 보내는 게 신전입니다. 앞으로 나란히 반대 방향으로 뒤로 보내는 게 신전이에요. 이게 어깨 운동이고, 이 어깨에서 굴곡, 신전, 외전, 내전을 하면 회선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어깨를 이렇게 굴곡, 바깥으로 외전, 신전, 내전 하게 되면 어깨를 쌩쌩 돌리는 운동이에요. 그게 회선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 모르셔도 짝꿍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꿀팁, 짝꿍 아닌 나머지를 고르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 다음 중 관절의 정상 가동 범위에 대해 틀린 것은, 자, 고관절의 굴곡, 고관절, 골반이랑 대퇴가 만나는 부위죠. 팔, 어깨 관절이랑 고관절은 운동이 똑같습니다. 꿀팁이죠. 어깨 관절이랑 고관절은 똑같아요. 아까 어깨 관절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올리는 게, 그쵸, 이 방향으로 올리는 게 굴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발도 앞으로 올리는 게 굴곡이에요. 여기 대퇴 관절을. 그쵸? 이게 굴곡입니다. 여러분이 앞차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각도가 나오는지. 잘 하시는 분들은 180도도 하잖아요.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얼추 맞을 것 같아 하고 넘어가시고요. 고관절의 신전은 뒤로 빼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뒤로 아무리 해봐야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많이 가봐야 30도 정도밖에 안 갑니다. 모르시면 일단 지켜보시고요. 무릎 관절 굴곡 135도. 여러분이 무릎 관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무릎을 여기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의 대퇴 부위까지 완전히 붙일 수 있죠. 그러면 그 각도가 많으면 135도 이상까지도 될 수 있어요. 얼추 맞겠네 하고 넘어가시고, 어깨 관절 외전. 어깨 관절 아까 배웠잖아요. 외전에서 귀까지 붙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180도예요. 물론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130도, 140도 밖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틀린 건가? 일단 모르겠네 하고 넘어가시든지요. 목 굴곡 0에서 10도. 목을 앞으로 구부리는 게 목 굴곡이에요. 여러분 10도보다는 많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못 풀어도 몰라도 원래 한 45도 정도 내외가 답입니다. 근데 몰라도 10도보다는 많이 한다는 거 느껴지시잖아요. 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최소한 굴곡이라는 단어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해보면 되잖아요. 직접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리시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하고 답으로 찍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 공중보건학 문제예요. 만성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런 문제는 여러분 노인분들을 생각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노인질환의 특성은 이라고 나와도 똑같아요. 만성질환의 특성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보세요. 1번 발생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다. 여러분 부모님 젊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부모님을 보시면 발생한 시점을 보통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에요. 왜? 노화일 수도 있고 헷갈려요. 노화인지 신체적 이상에서 오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건 오답. 질병의 발생 이후 3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렇죠. 만성질환은 여러분 기준이 다 질병마다 달라요. 어떤 만성질환의 기준은 6개월, 어떤 질환은 3개월. 그래서 질환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만성이라는 기준이. 그래서 저는 쉽게 알려드려요. 한 달 이상이면 만성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알려드리거든요. 3개월이니까 충분히 만성의 기준이 되죠. 그러면 맞을 수도 있겠네 하고 삼각형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문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이 없다. 요거는 말이 안 되죠. 사회적으로 발전한 국가 생각해 보세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많고, 그러면 무릎이나 이런 손상이 그렇지 못한 후진국보다는 없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그러니까 이것도 오답. 발병과 회복이 반복되면서 완치 가능하다. 나이 드신 분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완치되는 거 봤나요? 안 됩니다. 발병과 회복이 반복되면서 점점 악화돼요. 여러분 책에 악화된다고 나옵니다. 점점 좋아지지 않는 거죠. 악화되는 쪽으로 가요. 마지막, 발생률이 유병률보다 높다. 이거의 정의를 알고 계시면 훨씬 쉬운 문제지만 모르시더라도 발생률이란 이 이름 자체에서 따져보세요. 특정한 기간에 새로운 질환이 발생하는 율이에요. 그리고 유병률은 특정한 기간에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예요. 그러면 만성질환의 특성이 굉장히 길게 가지고 있다. 최소 한 달이라 그랬잖아요. 이 이상의 긴 시간, 어떤 질환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가져가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그러면 굉장히 길겠죠. 그럼 이 노인 환자분들이나 이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질환을 가질 발생률이 높을까요? 이 질환을 꾸준히 가져가는 유병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인,
만성질환의 특징은 유병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답. 네, 그 다음 질병에 감염된 환자에게 혈청 면역을 투여한 후 생기는 면역은, 면역 문제도 간혹 나오긴 하는데 이 면역을 보시면 크게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눠요. 선천 면역은 타고난 겁니다. 가지고 태어난 거, 인종별로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하루에 한두 병씩 술을 마시고 한두 갑씩 담배를 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간암이 걸리고 폐암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옆에서 간접 흡연만 해도 폐암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사람의 건강 기질을 얘기해요. 이건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후천 면역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더 잘 나와요. 후천 면역을 크게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나누거든요. 나누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몸이 항체를 만들기 위해 일을 했냐 안 했냐예요. 일을 했으면 능동, 일을 안 했으면 수동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인공이냐 자연이냐, 네, 또 묻는 문제들이 있죠. 네, 인공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인공적이잖아요. 딱 들어도 주사기가 나오면 인공, 자연은 주사기가 없으면 자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혈청 면역을 투여했다고 그랬잖아요. 혈청 면역을 그냥 주나요? 사람한테? 네, 아니죠.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인공이에요. 그리고 면역물질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면역을 주는 거니까 면역을 줬으니까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인공수동이 답이겠네요. 인공수동.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게 뭐냐면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예방접종은 주사기로 백신을 넣죠. 그러니까 인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사기로 약독화된 균이나 사균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 균에 대해서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접종은 주사기니까 인공에 우리 몸이 만드는 항체를 인공 능동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자연 수동은 뭐냐? 자연 수동의 경우는 자연은 모유를 먹는 게 자연 수동이죠. 왜? 모유는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체를 만드나요? 아니죠. 엄마한테서 그냥 받아요. 모유 수유한 것만으로도.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유는 자연 수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수동, 자연 능동, 인공 능동, 인공 수동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